책을 읽어드리는 밤입니다. 주식회사 스물빅미디어에서 출판하고 이혜진님이 지으신 나를 아프게 한 건 항상 나였다 중에 내가 나를 멀리할 때 외로워진다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있어도 외롭다. 젊은 시절의 나를 돌아보면 외로움이야말로 나를 괴롭히는 주된 감정이었다. 특히 20대 후반에는 외로워서 죽을 지경이었다. 과장일 수 있지만 그땐 정말 그렇게 느꼈다. 내가 경험한 외로움은 우울보다도 강력한 폭탄처럼 느껴졌다. 마치 갖고 있기엔 너무 무서운데 터질까봐 갖다 버리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는 상태처럼 나는 내게 찾아온 외로움을 없애버리고 싶었다. 절대 있으면 안 될 것이 온 것처럼 반응했다. 2000년대만 해도 혼밥이 유행하기 전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혼밥과 혼술로 즐기는 쿨한 사람처럼 보았지만 사실 나는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서 밖에 나간 것이었다. 20대의 나는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사람들과 흐릿한 연결이라도 있어야 버틸 수 있었다. 식당이나 카페에 앉아 있으면 주위 사람들의 목소리나 직원들의 응대소리 등 다양한 자극과 연결될 수 있었고, 영화를 보면 영화 속의 스토리와 사람들에게 연결될 수 있었으며, 서점에서는 수많은 책들과 연결되어 혼자라는 외로운 느낌을 지울 수 있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싫었던 나는 서점이 문 닫는 시각까지 밖에서 떠돌아다니며 외로움과 싸웠다. 제발 좀 없어지길 간절히 바랐지만 결과적으로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나의 외로움은 없애려 할수록 없어지기는커녕 더욱더 커져만 갔다. 결국 나는 나의 외로움을 달래려고 사람이 아닌 일에 빠지는 선택을 했다. 적어도 일에 빠져있는 순간만큼은 외롭지 않았다. 일을 얘기할 동료들에게 의지하면서 나의 외로움을 달랬다. 물론 집에 돌아와서 혼자가 되면 또다시 외로움이 나를 괴롭혔지만 이 글을 쓰고 있는 2021년에는 혼족이 대세다. 혼자가 더 편하고 혼자 사는 삶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스마트폰 세상에서 구독자로 진행자와 소통하는 것도 가능하다. 혼자를 자발적으로 택한 대신 외로움을 감수하면서 말이다. 외롭지만 혼자가 편하다는 이 점을 누리기로 선택한 사람. 관계에 드는 감정 소모보다는 거리가 있더라도 다칠 위험이 없는 쪽을 선택하겠다는 마음이 많다. 우리나라의 가구 구조도 꾸준히 변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전국 가구의 30%로 증가 추세에 있다. 그러나 혼족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고독은 표준 국어 대사전의 정의 자체도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씁쓸한 상태로 묘사된다. 그만큼 홀로 있는 경험은 사회적 고립감, 사회 불안 및 단절감과 관련이 있고 이는 외로움을 유발할 수 있다. 혼자 있는 사람만 외로움을 겪는 건 아니다. 연애를 하거나 가족과 함께 사는 사람들도 외로움을 겪는다. 안정적인 관계는 없는데 물리적으로만 함께 있는 경우 더더욱 큰 외로움을 느낀다. 왜 내 곁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외로울까? 그런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내가 이상한 사람인 것 같은 느낌마저 든다. 겉으로 보기엔 혼자가 아닌데 왜 스스로는 혼자라고 느끼는 걸까? 그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깊이 있는 관계의 부재가 근본 원인으로 나타난다.
즉 관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깊은 속마음을 나누며 진실된 소통을 하지 못한 채 관계를 유지하고만 있는 것이다. 깊이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꺼내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하면 안 되는 일로 느껴지거나 해본 적이 없기에 어떻게 하는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연인에게도 좋은 게 좋은 것, 굳이 이런 말까지 해야 하나 넘어가며 재미 위주의 데이트에 만족하려 애쓴다. 좋은 모습만 서로에게 보여주며 내 안의 서운함, 부정적인 측면은 보이지 않기로 선택한다. 그 어두움은 오롯이 내 몫이 된다. 사실은 의지하고 싶고 힘들고 어두운 마음도 꺼내어 얘기할 수 있는 관계를 원하지만 실제 관계는 피상적인 수준에서 머무른다. 그 결과 친밀감의 욕구는 점점 더 좌절되고 외로움은 더해간다. 한국인들이 느끼는 외로움의 특이성.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이란 감정은 참고 견딜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인식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기에 이에 대한 개념이나 원인, 양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은 비교적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심리학은 외로움을 스스로 지각한 사회적 고립 상태라고 정의한다. 연구에 따르면 걱정, 무력감, 분노보다 낮은 행복감과 더 강력한 상관관계를 갖는 요인은 외로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로움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몸과 마음의 건강을 해칠 위험성이 높아 걱정이나 무력감 같이 흔히 경험하는 부정적인 정서보다 더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인들의 외로움이 일본이나 미국인보다 더 깊다는 연구 결과다. 연구진들은 하나의 관점만으로 한국인의 외로움을 이해하고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인이 많이 경험하고 있는 외로움의 양상을 다음 3가지로 제시했다. 첫째는 집단에 대한 외로움이다. 이는 개인들이 뭉쳐 우리의 힘을 중시하는 한국 문화에서 우리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 경험하는 외로움을 뜻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자신이 의미 있게 여기는 집단으로부터 거리감을 느끼게 되면 두렵고 절망스러워한다. 두 번째는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느끼는 외로움이다. 자신의 삶이 타인의 삶 혹은 사회적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경험하는 외로움을 뜻한다. 예를 들어 SNS에서 좋아요 또는 팔로워 등의 숫자가 높은 사람을 보면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소외감을 느낀다. 세 번째로는 과하게 밀착된 관계에서 심리적 거리감이 느껴질 때 경험하는 융합에서의 외로움이다. 예를 들어 가까운 존재로부터 충분한 관심을 받고 있지만 때때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느낌으로 혼란스럽고 공허하다고 느끼는 상황이 이에 해당한다. 요약하면 한국인은 우리가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 다른 사람들보다 삶과 관계의 질이 떨어진다고 느낄 때 가까운 관계에서 거리가 느껴질 때 주로 외로움을 경험한다. 집단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인의 외로움은 개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서구 문화권의 외로움과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인과의 관계에 신경 쓰는 한국인이 외로움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볼 차례다. 먼저 자신이 자주 경험하는 외로움의 유형을 알아차리는 것이 필요하다. 위 나온 3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나의 외로움의 유형에 따라 혼자가 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작업을 꾸준히 해봐야 한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다라는 개념을 혼자 있는 시간을 나의 내면과 만나는 시간이다로 바꿔보는 것이다. 예컨대 타당성을 검증해 보지 않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생각에 대해 정말 그런지 재고해보고 새롭게 정의하는 것이다. 집단에 대한 외로움을 강하게 느끼는 사람은 내가 속하고 싶은 집단에 시선이 가 있다. 그리고 혼자 남은 것 같은 나를 비교하며 고통을 재생산한다. 이럴 때 그 집단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나는 왜 그 집단의 우리가 되고 싶은지 등 한층 더 깊은 마음을 탐색해 보는 작업이 도움이 된다. 단지 나는 저 집단에 낄 수 없다라는 좌절감에 머무는 것에서 벗어나 나는 왜 저 집단을 신경 쓰는가 등의 심리적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각자의 원인을 찾게 된다. 그렇게 하면 외로움을 자기의 내면을 만나는 시간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외로움을 유독 잘 느끼는 사람은 불특정 타인에게 시선이 가 있는 자신을 돌아보는 작업에 집중해보자. 왜 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보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더 신경 쓸까? 나의 내면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기에 외부의 반응과 자극을 쫓으며 허망해 할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던져보는 것이다. 외로움이라는 마음에 빠져있기보다는 외로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작업을 통해 외로움을 재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과밀착된 관계에서의 거리감으로부터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연인, 친구, 가족과 같이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치게 밀착되어 있는 자신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파트너와의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자신의 욕구를 지우는 방식으로 파트너에게 맞춰왔다면 어느새 자신이 원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자율성을 잃어간다. 그렇게 상대방과 멀어질까 두려워 애쓰지만 애쓰면 애쓸수록 공허한 자신과 만나게 된다. 결국 그런 관계는 건강하게 이어지기 어려우며 이렇게 과밀착된 관계에 자주 빠지는 자신의 관계 패턴을 돌아보는 것부터 외로움의 재구성을 시작할 수 있다. 외로움, 그 이면에 숨어있는 나와의 관계를 탄탄하게 만드는 데 집중해 본다면 외로움이라는 표상을 통해 진짜 내 마음이 원하는 메시지를 찾을 수 있다. 관계는 타인과 나와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와의 관계도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 알아가자. 삶은 외로움도 있고 때론 따뜻하고 포근할 때도 있다.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이런저런 상황에서 우연하게 대처하는 것, 그것이 어른의 마음 관리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공통점을 가진 세 가지의 죽음이 있다. 첫째, 홀로사. 가족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지만 그만의 사정 때문에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있다. 도피 등을 말한다. 두 번째, 고독사.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 돌봐줄 사람도 없이 혼자 살다 죽는 것을 말한다. 예전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고독사의 대상이었지만 현재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다. 세 번째, 절망사. 알코올 중독 등 병에 걸려 아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부정적인 말이 해석되려면 부정적인 말
한마디에 긍정적인 말 5마디를 해야 해석이 된다고 한다. 가족 관계에서 싫은 소리를 좋은 소리로 해석하려면 싫은 소리 한마디에 좋은 소리를 5마디를 해야만이 해석된다고 한다. 먼 친구 관계, 직장에서 나쁜 소리를 좋은 소리로 해석하려면 싫은 소리 한마디에 좋은 소리 8마디를 해야만이 해석된다고 한다. 우리는 가끔 나도 모르게 힘들다, 괴롭다, 짜증난다라는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한다. 이제는 기쁘다, 반갑다, 사랑한다라는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자.